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닥 지수는 힘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헛갈리게 만드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장이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구조대 오늘도 이렇게 출동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은요, 확실한 이 마감장 분석 공부 같이 해보고요. 또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 중요하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구조대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CPI 지수 발표라든지 중간선거 결과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장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많았던 하루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불안했던 하루이다. 이렇게도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주일에 딱 중간이었던 수요일 오늘 전체적인 수급의 분위기 여전히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코스피 오늘도 1%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 코스닥은 일단은 전일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장중한테 마이너스권까지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다행히도 어느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바로 중간선거가 열리고 있고 일단은 선거는 끝나게 됐고 지금 현재 열심히 개표 중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지 공화당이 승기를 잡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승기를 잡든 일단은 금리에 그리고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제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파로 인한 상승 흐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 소위 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가 우세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미니 나스닥, 미니 선물 쪽의 분위기가 일단은 음봉을 보이는 과정들도 연출이 되었지만은 이전의 모습은 또 양봉을 보이는 포지션들, 즉 변동성이 조금 크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승기를 하든 공화당이 승기를 하든 일단은 지수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1%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2%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일단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때와 공화당이 승기를 잡을 때에 소위 말해서 정책적인 국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뭡니까? 재료죠. 즉 재료가 이제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눌림을 연출해 줄 만한 모멘텀은 이제 하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11월 FOMC 그리고 파월의 발언까지 한 번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 눌림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이 거래일 남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2,400선. 2,400선은 일단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기준으로 2,400선을 안착을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2,500포인트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2,500포인트도 이제 남은 11월 달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뭐예요? 코스닥입니다. 전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였던 포지션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자, 뭐가 아쉬울까요? 코스피는 역시나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물론 1%대 상승 마감도 좋았지만은 캔들상의 수급도 빨간불입니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물론 코스닥도 빨간불로 마감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캔들의 색깔이 뭐가 나왔습니까? 파란 색깔이 나왔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였던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나 코인들의 변동성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코인런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으로 코인 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실질적인 코인들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저는 이 부분들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코스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죠. 현재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바라본다면 물론 외인들의 수급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양호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겨본다면 사실 조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섹터들 사실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일단은 대형주 수급, 그중에서 전기전자라든지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일단은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은 좋아 보일지언정 아직 내 종목은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형성되는 것도 분명히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의 수급이 물론 더 많이 가야 되는 상황들도 맞겠지만은 이제는 대형주와 함께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지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환율이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에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환율이 1,400원 돌파 그리고 무려 1,450원까지 꼭지점을 찍어주는 과정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1,364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눌렸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요인들인 거고, 다만 아쉽다면은 역시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추가적인 우상향의 흐름들, 이 추세가 훼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잡아야 될까, 코스닥을 잡아야 될까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드렸었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좋은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단순하게 얘가 좋냐 따진다면은 사실 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역시나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코스피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닥권 기준으로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거의 10%. 10%라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아직 9월 달에 하락을 형성해 줬던 그 과정들을 메꾸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충분히 그 시간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공략을 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현재로서는 내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시게끔 저희가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공략을 하셨을 때 좋은 결과물을 착출해낼 수 있을 때까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한 힌트와 더불어서 교육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시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방송상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죠.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만 교육을 받으신다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내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신다면은 사실 다른 매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매매보다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 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는 방법을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안착을 해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장이 잘 간다 해도 개인이 소외가 될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봐야 될 텐데요. 혼자서 시장 공부하기 너무 버겁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이 종목들이 11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11월 누적 상승률 표입니다. 미래 나노텍은요, 오늘 또 무서운 시세를 분출을 했었죠. 이 한국 메타실리콘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쳤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하면서 현재 누적 상승률이 62%를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YTN도 5거래일 내리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확대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YTN 현재 상승률 36% 넘어가 주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일정 구체화된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죠. 22.67%의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G2파워도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의 원전, ICT, 문화 등 패키지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 발언에 오름세를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G2파워 현재 20%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BNC도 상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보툴리눔 제조 가처분 인용 소식에 반등 보인다라고 하는데 상승률이 현재 무려 19.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요. 일동제약이 현재 17%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원체 많아서 지금 숨이 다 가쁜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왔는데 대표님께서 리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을 한다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주기만 한다면은 사실 얼마든지 눌림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 저희가 과거의 방송을 통해서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다 힌트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다 교육에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기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들어서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 가운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섹터가 많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는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네옴시티라든지 건설주라든지 2차전지,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언제부터 해드렸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저희도 공략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공략해 드렸었던 기업, 다들 나실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지 그 공략하는 방법을 교육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를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한번 같이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미래나노텍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언제부터 공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의 목표는 항상 어디로 잡아요? 매번 신고가로 잡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저희는 신고가 자체가 뭐 1%, 2%, 3%, 5% 올라갔었을 때의 신고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가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 30%, 50%, 100%, 200% 갈 수 있는 종목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이에요. 11월 기준으로만 60%가 올라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60%가 아닙니다. 100%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종목이라는 건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주식과 파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는 거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우리는 그 썰물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시점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그러한 종목군들만 내 포트에 담아둔다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의 포트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매번 공개해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물론 코스피 종목도 좋아요. 하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11월 한 달 기준으로만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교육시켜드렸습니다. 그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나가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교육을 해드릴 것을 저희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소위 말하는 성투를 할 때까지 저희는 방송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히든 종목군들 당연히 준비했고요. 이 종목으로 내일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좋아지는 시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손절가라는 얘기를 잡아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과정들만 제대로 함께 하신다면 사실 이 종목군들 같이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물 얻어가시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일동제약, 현대바이오, 그리고 한국 BNC,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셀바이오 다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올라오고 있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밖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 그리고 과대 낙폭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의 이전의 흐름들을, 상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 얘기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시장의 흐름들도 보시면서, 그리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보시면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는지, 오늘은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다 교육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육을 같이 보셨으면은,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또 교육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죠? 자, 종목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 미래나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23,800원이라는 최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언제 공략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저희가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는지 아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과 이렇게 움직인 종목군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선호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수익이 한 번 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즉 소위 말하는 사골주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상황들을 발생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좋으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겠지만, 시장 자체가 썩 좋지 못한 상황들 그동안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변동성 자체가 정말 컸습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눌렸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자체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도 빈번하게 공략해 드리는 그 포지션들 다 교육시켜 드렸고, 실질적으로 방송 통해서 다 히든 종목으로도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5,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무려 23,000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내 공략 포인트로 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해 드렸었고, 공략해 드렸던 시점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리고 1차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100%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재공략. 그랬다라면은 단기적으로도 30%, 50%또 다시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수익 구간을 우리는 또 같이 만나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눌릴 때마다 뭐 하면 돼요?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최근에도 다시 또 그러한 자리를 공략했다면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포인트를 기점으로 바라본다면 저희는 처음에 여기 10,000원에서 잡았다고요. 지금 23,800원까지 갔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무려 13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 130% 났다고 지금 얘기 안 드리잖아요. 다만 11월 달에도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군들이며,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미 여기서 못 잡았지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지천에 널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나 미래나노텍 말고 또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 볼까요? YTN.
자, YTN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 처음에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매번 들어가는 공략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한 시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왜? 저희가 그만큼 교육을 매번 똑같이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잡으시라고 공략을 하라고 교육을 해드릴까요? 세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응이 뭐라고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역시나 이번 달에도 좋아요. 자, 매번 저희가 욕심내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전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8,700원대를 현재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장중한 때 8,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었고, 그러면 8,000원대 그 이상 올라가서 신고점 기록할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미래나노텍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YTN이나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유신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로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상승 수익을 기록한 상황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공략을 해서 누적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안 받으신 분들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로도 사실 저희는 매번 말씀드리죠. 저희가 언급드리고 10% 이상 올라갔었을 때만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려요. 하지만 요즘에는 장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장이 못 되다 보니까는 5%만 수익이 나도 챙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해드리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자, 저 대표님의 교육으로 30% 50% 수익 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안타깝게 방송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 한번 알아보러 다시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매매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타이밍 잡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 교육 자료들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해볼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이 CNC 자동 선반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대표님과 계속해서 힌트를 드려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이 남성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격투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격투 안 좋아하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세요? 뭐 본 적은 있지만은 저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더 좋아해서. 이 격투 중에 정말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무력으로 상대방을 잠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스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의 앞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제가 대표님과 들어볼 텐데, 이 목을 세게 맞으면 스턴을 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목을 영어로 뭐라 하죠? 목이요? 네. 네. 넥이죠. 네. 넥 맞으면 스턴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지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를 드리고자 하는 종목의 차트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집니까? 변동성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3,800원까지 올라갔다가
1,700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몇 달 동안의 변동성이 적지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이 어떤 섹터냐? 역시나 저희가 참 좋아하는 섹터죠.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글자 수가 6글자예요. 근데 6글자 중에 뒤에 3글자가 바로 여기에 이름이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혜연 아나운서가 줬던 그 힌트를 잘 접목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글자 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00원대에 있지만은 최근에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습니까? 50%예요. 50%라는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리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 물론 이 종목 추가적으로 하락폭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시점에서 당연히 100% 다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럼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손절가는 짧게 잡는 거예요. 자, 지금 2,100원대 있지만 단순하게 나는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필두로 다시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내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했던 포지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혼자 하시기가 힘들다면 저희랑 같이 제가 교육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물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 아까 저희가 올려드렸던 상승 종목군들의 흐름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첫 번째 히든 종목도 현재로서는 가격권이 2,000원대 초반이지만 지켜보시자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저희가 또 방송에 나와서 자, 보셨죠? 저희가 교육시켜 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같이 AS하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종목군들 저희가 AS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요? 방송을 통해서만 해드리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육받는 방법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요. 정답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기가 바로 가능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이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만나봤고요. 이 노란톡 안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들의 11월 누적 상승률 표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었죠. 현재 상승률이 62%를 넘어가주고 있고요. YTN도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갭상승 출발 이후에 견조한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36%가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죠. 22.67%의 누적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G2
삼성파워도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0% 넘어가는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BNC도 오늘장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상승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보툴리눔 제조 가처분 인용 소식이 이제 시장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상승률 빠르게 추격을 해주면서 현재 17%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했던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요. 대표님,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저희가 이렇게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눌리는 포지션, 눌리는 포인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눌리는 종목군들은 많아요. 그쵸?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섹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제 슬슬 지수가 조금씩 더 회복 속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이제는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섹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섹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섹터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요즘에 2차 전지 정말 핫했죠. 근데 2차 전지가 핫하든 안 핫하든 저는 여전히 2022년도에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할 가장 1번 섹터는 2차 전지라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떨어지면서 동반하락을 했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결국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여전히 마찬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나 좀 전에도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기도 했던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열리고 있는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섹터가 조금 더 강하게 강세를 보일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소위 말하는 코스닥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저는 바로 이 녀석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을 저희는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소위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부터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소위 말하는 눌림자리에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20% 올라왔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30%, 50%, 100%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말 그대로 이전에 그 자리까지 갔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용수철처럼 강하게 땡기면 땡길수록 강하게 반등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이전에 고점권 혹은 신고점권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동제약 저희가 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동제약이 현재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동제약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2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 기업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빈번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체크하고 찾아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첫 번째,
이슈,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두 번째 세력, 아니면 세 번째 시장,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를 매번 드려요.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했죠? 이유를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방법은 뭐예요?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공략. 즉,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떨어진 종목군들을 매집하시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드렸어요. 왜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떨어졌지만 불과 몇 달 전에는 얼마 있었던 종목이에요? 6만 원에 있었기 때문에 무려 100%를 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눌림자리 25,550원에서 저희가 공략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올라와주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을 때 무엇이란 얘기 드렸어요. 자, 우리 매집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이때부터 제약바이오 들어갑니다. 얘기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야금야금 끌고 올라와 주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26,700원에서 32,000원까지 무려 이번 달에만 지금 현재 이만큼의 상승폭. 자, 이번 달만 놓고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몇 퍼센트? 1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사실 6만 원대였어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올 초에 79,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게 되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얘가 이만큼 올라왔겠습니까? 수급이라는 게 뒷받침이 됐죠. 그리고 그 수급이 다시 올라와 주면은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신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고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공략해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3만 원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라고 안 올라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종목은 우리가 선호했던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에도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코스피가 가든 코스닥이 가든 일단은 올라가주는 과정들이 형성되면 얘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따지는 10%, 20%도 물론 좋지만 30%, 50%, 100%그 이상도 꿈꿔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의 매집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뭐 해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을 하셔서 졸업을 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과 함께 이 투자 포인트 리뷰를 해봤는데 나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004-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요,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4글자인데 이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거인데요. 4글자짜리고 국제유가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연료용 가스 제조를 하고 또 공급도 하는 기업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힌트를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네, 복습이에요.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요?
저요? 네. 전 요즘에 아니야, 누굽니까? 요즘 아니고요. 저 아이즈원이 좋더라고요. 아니요, 과거에 좋아했던 복습이에요, 대표님. 어렵지 않아요. 과거요? 네, 좋아했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과거에 베이비복스 좋아했어요. 아니잖아요. 베이비복스 오늘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매번 바뀔 수 있는 거지 아니야.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걸그룹을 좋아했다면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걸그룹은 그 걸그룹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표님은 SES를 참 좋아하시죠. 전 핑크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SES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SES가 지금 데뷔를 했다면 글로벌 걸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G, SES 이렇게 힌트 드리고요. 대표님께서는 투자 포인트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겠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권으로 일단 보시면은 자, 7,4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4,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5,000원까지 움직였고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50%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냐? 가스 쪽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부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과거에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전쟁에 관련된 정쟁들이 조금은 위축되면서 이제는 재건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축소가 되는 것도 맞는데 여전히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섹터가 이제 앞으로 겨울 동안 우리가 필히 써야 되는 바로 필수 재료이기 때문이죠. 자, 그게 뭘까요? 가스입니다. 가스. 자, 날씨가 이번에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월동 준비를 미리부터 할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날씨 정말 추웠고 아직 11월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패딩 입고 계시는 분들, 보일러 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기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기업이 편입되어 있는 가스 쪽의 섹터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4글자짜리 종목의 가스 관련 기업을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영어 알파벳은 3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4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히든 종목 한번 또 알아보러 우리 김혜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또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요.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묶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가장 좋아하는 간식 어떤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초코우유 좋아합니다. 먹는 걸로 과자로 맨날 과자요? 비껴가려고. 저는 과자는 포카칩 좋아합니다. 포카칩! 그쵸, 포카칩. 저도 고구마칩, 감자칩 이런 칩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의 힌트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구마칩 다음 넥스트로 좋아하는 과자는요. 베이글칩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힌트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빠르게 또 짚어주시죠. 네. 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 최근에 왜 움직였을까? 삼성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그때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위축되면서 빠졌지만은 7,000원의 지지를 받고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15%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 상승 후의 눌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8,000원에서 만원, 12,000원, 14,000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 기업 4글자짜리 기업을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